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현대 소설의 이해와 감상 제4강 강경의 소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강입니다. 강경의 소금입니다. 이 소금이라는 작품은 1934년에 나온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간도의 이주민의 그런 고난사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그 식민지 궁핍 상황이죠. 이 식민지 궁핍 상황이 여성에게 가하는 고통의 사실적 형상화, 이걸 잘 드러내고 있고요. 이 작품은 이제 그래서 간도 소설이면서 또 하나는 여성 소설이죠. 여성 소설입니다. 대개 이제 이 작품에서는 의존적이죠.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여성. 그다음에 어머니에서 계급 의식의 각성이죠. 계급 의식의 깨달음 각성이죠. 계급 의식의 각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경의 이제 이 작품은 그래서 간도 소설이면서 그래서 여성이 쓴 소설인데 이제 이 소설은 체험 문학이라고는 평가를 하지 않고요. 체험 문학은 최소의 탈출기는 체험 문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강경에는 38세에 사망을 했어요. 38세에 돌아가셨고요. 박화성과 더불어 1930년대 프로문학 진영의 수준 있는 여성 작가다. 이 프로문학이라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가리킵니다.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프로문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카프와 관련을 직접 맺지 않으면서도 식민지적 갈등과 모순에서 계급 문제를 자각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작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이제 특히 이 해산 부분부터 이제 나오고 있죠. 여러 내용들 중에서 이 강경의 소금이라는 작품은 뭡니까? 시간의 흐름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행적 진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순행적 진행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농가 부분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농가. 이 소설은 그래서 이 팡둥을 만나러 간 봉염 아버지가 소식이 없어서 되게 불안하고요. 그때 이제 마을 어귀에서 총소리가 들려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랑이죠. 유랑 부분인데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죽죠. 봉염에. 이 봉식이도 집을 나가고 그래서 이 봉염 어머니는 용정에 있는 그 팡둥의 집에서 집안일을 돌보며 아들을 기다리죠. 그 다음에 이제 해산 부분이죠. 해산 부분. 그래서 이 팡둥의 그 아이를 임신하죠. 임신을 해서 쫓겨납니다. 이 쫓겨난 봉염 어머니죠. 이 쫓겨난 봉염 어머니가 비오는 헛간에서 이제 그 출산하는 거죠. 봉이를 낳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인데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모 부분이죠. 봉염 어머니는 이제 두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유모 역할을 하는데 이 용의 어머니 소개로 명수의 유모가 돼요. 명수의 유모.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래서 열병에 걸린 봉이가 보살핌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봉염 어머니가 이제 자책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이제 명수의 이제 유모로 이제 아이에게 집착을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이제 밀수입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봉염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밀수한 소금 이것을 이 중국의 세관원에게 빼앗겨요. 세관원에게 빼앗기는 순간 적의 실체를 알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이제 해산 부분이 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해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해산 부분은 봉염 어머니의 시선과 목소리죠. 봉염 어머니의 시선과 목소리. 자,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보면 이제 팡둥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팡둥은 이제 한자로 보면 방동이죠. 방동이라는 한자에서 나왔는데,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집주인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방동이라는 것은 이제 당신은 지주를 가리켜 지주를 당신은 가리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83쪽에 두 번째 절에 보면 처음에는 점잖으신 어른이고 더구나 성미 까다로운 아내가 곁에 있으니 저러나 보다 하였으나 시일이 지날수록 원망스러움이 약간 들었다. 83쪽에 셋째 줄 나오죠. 그리고 두 줄, 세 줄 내려가면 언제나 자기도 팡동을 대하여 주저없이 말도 건네고 사랑을 받아볼까 생각만이라도 그는 진저리가 나도록 좋았다. 그리고 두 줄 내려가면 팡둥이 아내가 끝없이 부러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죠. 그래서 되게 이제 수동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이야기를 쭉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봉이를 이제 임신을 이제 했는데 유산을 이제 시키려고 하는데 그 유산 시키는데 실패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84쪽에 보면 나오죠. 첫째 줄에 배를 쥐어박아도 보고 일부러 칵 넘어지기도 하며 벽에다 배를 대고 탕탕 부딪혀도 보았다. 그러고도 유산이 되지를 않아서 나중에는 양잿물을 마시려고 캄캄한 밤중에 그 몇 번이나 일어앉았던가. 그러면서도 그 순간까지도 냉면은 먹고 싶었다. 누가 곁에다 감추고서 주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렇게 먹고 싶은 냉면을 못 먹어보고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애달픈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유산을 결국 이제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 헛간에서 이제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 책의 90페이지를 보시면 90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딸의 말소리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부터 보세요. 딸의 말소리도 이젠 들리지 않고 딸이 들을세라 조심하던 신음소리도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응응 하면서 몸부림쳤다. 머리로 벽을 쾅쾅 받다가도 시원하지 않아서 손으로 머리를 감아쥐고 오짝오짝 뜯었다. 봉여미는 어머니를 흔들다가 그만 흑흑하고 울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좀 내려가다 보면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목을 꼭 지려 하였다. 그 순간 두 눈이 화끈 달며 파란 불꽃이 쌍으로 내달았다. 그리고 전신을 통하여 짜르르 흐르는 모성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일종의 해산의 고통과 비극적 현실. 이런 것들 나오고 또 이제 맹목적인 모성애도 그냥 모성애가 아니고 맹목적 모성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92쪽에 보시면 92쪽에 이제 세 번째 단락 정도에 나오죠. 세 번째 단락에 한 다섯째 줄 정도부터 볼까요? 거기에 이제 보면 그리고 미역국이 생각이 일어나며 김이 어린 미역국이 눈앞에 자꾸 어른거려 보인다. 따라서 배는 점점 더 고파왔다. 이제 몇 시간만 더 이 모양으로 굶었다가는 그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이러한 생각이 겁이 펄쩍 났다. 무엇을 좀 먹어야 할 터인데 눈을 뜨고 사면을 휘돌아 보았다. 아직도 헛간은 컴컴하다. 컴컴한 저편 구석으로 약간씩 보이는 팥뿌리 이렇게 나오죠. 결국 이제 팥뿌리를 이제 입에 넣고 씹는 장면이 이제 쭉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수입 부분이 이제 97쪽에 보시면 나오죠. 97쪽에 보시면 나옵니다. 결국 이제 두 딸이 이제 죽게 되고요. 이 두 딸의 어떤 죽음에 대한 자책감. 그다음에 명수에 대한 집착. 그다음에 강한 모성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서 이제 결국은 밀수입을 하게 되는
몰래 소금을 팔고 이런 내용이 이제 쭉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102쪽의 네 번째 줄에 보면 여기 밑줄 좀 치시면 좋겠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이런 말 나오죠. 여러분, 당신네들이 왜 이 밤중에 단잠을 못 자고 이 소금짐을 지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일종의 계급의식의 그 각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각성 같은 것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이제 소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상당히 이 내용은 이제 반어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은 있으나 가족이 없어지는 거죠. 가족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이 작품에서는 이제 철저한 결핍의 상태죠. 철저한 결핍의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모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생명을 상징하죠. 빛과 소금처럼. 근데 결국은 이제 밀수가 탄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잡혀가는 이런 내용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이제 106쪽에 보면 작품 해설의 의존적 모성에서 계급적 자각으로 해서 이제 식민지 간도의 현실과 소금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식민지 간도의 현실이 상당히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둘째 줄에 보면 여성 특유의 시선으로 포착한 식민지 하층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간도 이주 현실의 여성적 재현이다. 처참한 어떤 삶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7쪽에 보면 이번에 의존적이고 무력한 종속적인 어머니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의존적이고 무력했지만 나중에 이제 소금 밀수를 하면서부터 상당히 적극적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고요. 108쪽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죠. 의존에서 자각으로. 처음에는 이제 의존적이었다가 점점점 자각하는 계급의식도 이야기가 되고 점점 더 자각하는 이런 이야기죠. 이 밀수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성 영역이죠. 남성 영역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어. 이제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계급의식, 민족 문제, 자각 이런 것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5문제를 정리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봉염 어머니죠. 봉염 어머니가 나오죠. 이 봉염 어머니는 간도에 오죠. 간도. 그래서 간도에 온 후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없어서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한두 번이 아니다. 자, 당연히 이건 뭐겠습니까? 이건 뭘까요? 바로 소금이죠. 제목처럼 소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이 팡둥은 왜 봉염 어머니를 내쫓았는가? 팡둥이 이 봉염 어머니를 내쫓았는가? 자, 이것은 뭡니까? 이 봉식이가 처형이 되죠. 봉식이가 공산당원으로 처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후환이 미칠까 두려운 거죠. 후환이 미칠까 두려워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됩니다. 봉식이가 공산당으로 처형이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봉희를 낳은 봉염 어머니는 헛간에서 무엇으로 굶주림을 달래는가? 그러니까 이 봉희를 낳은 봉염 어머니가 헛간에서 무엇으로 굶주림을 달래느냐? 아까 설명을 드렸죠. 미역국을 먹지를 못해서 팥뿌리를 먹는 거 정확히 말하면 팥뿌리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봉염 어머니가 봉염과 봉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설명드렸죠? 명수의 유모라고 그랬죠. 유모.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는요. 이 봉염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작품의 후반부에 나왔던 거죠. 이 봉염 어머니가 가족이 모두 죽죠. 가족이 모두 이제 죽은 후 최종적으로 선택한 일 뭐였습니까? 바로 소금 밀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되게 이제 일제 입장에서 검열을 많이 당한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일제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검열이 당한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결말 부분에 이제 22자 일행의 그 집행분이 삭제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그 강경의 소금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